뒷문이 쾅 닫혔다. 숭고한 분위기 속에서 고대적이면서도 강력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시로네와 그의 동료들은 깜짝 놀랐다. 너희는 정복할 것인가? 희생될 것인가? 하얀 머리를 정교하게 따은고 검은 피부에 기이한 문신을 새긴 족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무리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천사들 앞에서 너희의 능력을 증명하라. 단 한 명이라도 시험을 통과한다면 모두 케르고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한 명의 희생으로 입장을 대신해야 할 것이다. 족장의 말이 끝나자 용병들은 즉시 혼란에 빠졌다. 공포에 질린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절망적인 외침이 터져나왔다. 젠장, 속았어. 함정에 빠진 거야. 주변의 혼란과는 대조적으로 시로네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비록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푸른 눈은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고 확고하게 빛났다. 그는 침묵하며 관찰했고 눈앞의 생사를 가르는 시험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드넓은 햇살 가득한 투기장에서 용병대장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일그러졌다. 그는 경기장 아래 서 있는 완전히 다른 두 집단을 내려다보며 이마에 핏대가 섰다. 노련한 용병 부대와 어린 수련생 무리였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그러니까 이 꼬맹이들과 한 배를 타야 한다는 거냐? 다른 용병 하나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설명했다. 새로운 문명을 처음 접할 때 실력을 증명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케르고는 전사 부족이니까 당신들의 힘을 시험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는 짜증을 감추지 못하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꼬맹이들과 함께 시험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에이미 카미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에메랄드빛 눈을 번뜩이며 용병 무리를 마주보며 앞으로 나섰다. 실례지만요.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 저희를 꼬맹이라고 부르시는데 저희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시죠? 붉은 망토를 걸친 여성 용병은 비웃으며 입가에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학교에서 검술이나 마법을 조금 배웠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현실은 학교와는 아주 다르다는 거 알아?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끔찍하고 실체가 있는 기운이 에이미 주위로 터져나오며 주변을 붉은 빛으로 물들였다. 에이미는 도발적으로 답했다. 어차피 당신들과 협력할 생각은 없으니까. 에이미와 용병 하나가 서로 마주보며 눈을 부릅떴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작지만 위협적인 마법 에너지가 타닥거렸다. 그곳을 지키는 노령의 족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숨막히는 침묵을 깼다. 이 문을 통과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너희는 능력을 증명하거나 한 사람이 희생하여 다른 사람이 계속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시로네는 깜짝 놀라 급히 물었다. 능력을 증명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엘지는 고개를 돌려 꾸짖었다. 끼어들지 마. 안 그러면 번역 안 해줄 거야. 어차피 협력해야 하잖아요. 시로네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빨리 그분께 여쭤봐요. 엘지는 혀를 차며 족장 쪽으로 다시 몸을 돌렸고 다른 용병 하나도 초조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다. 족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엄숙한 눈빛으로 일행 전체를 둘러보았다. 너희는 한 명씩 심판의 제단에 올라 8개의 구체 중 하나 앞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대답은 신의 언어로 주어질 것이다. 그는 중앙에 커다란 받침대가 있는 거대한 원형홀을 가리켰다. 희미한 금빛빛이 위에서 쏟아져 내려 신성하면서도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구체가 붉은색으로 빛나면 너희는 실패한 것이다. 족장은 목소리를 울리며 말을 이었다. 흰색으로 빛나면 통과한 것이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돌재단 위에 조용히 놓여 그들의 운명을 심판할 검은 구체에 쏠렸다. 시로네는 평소에 침착한 표정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그의 목소리가 고요함을 깨고 뚜렷하게 울려 퍼졌다. 저희에게 시도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패에 대한 처벌은 무엇입니까? 늙은 추장은 느릿하게 대답했다. 제한도 처벌도 없다. 원하는 만큼 시도해도 좋다. 그러나 너희 중 누구도 통과하지 못하면 모두 이곳을 떠나야 한다. 그 말을 들은 뒤에 서 있던 용병 2명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힐끗거렸다. 한 명이 속삭였다. 그럼 우린 저 녀석들과 협력할 필요가 없겠군. 다른 한 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홀가분하군. 주변의 잡담은 무시한 채 시로네는 계속 질문을 던졌다. 그의 마음속으로는 추장의 말을 분석하고 있었다. 정복하거나 희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희생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설마 다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중 한 명이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시로네의 질문에 가까이 서 있던 아미와 엘지네는 잠시 굳어버렸고
그들의 얼굴은 걱정으로 굳어졌다. 정확하다. 추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것이 미로의 뜻이다. 공기가 묵직해지는 듯했다. 시로네는 당황하기는커녕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또렷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희생 대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올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시체를 사용한다면요? 추장은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시로네를 쏘아보았다. 제한은 없다.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해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로네부터 아미, 엘지네까지 한 명 한 명을 훑어보며 의미심장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를 데려오든 자유지만 이곳을 떠날 때는 너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족장이 입구를 봉쇄하며 말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규칙입니다. 에이미와 엘진 테스 사이에 서서 시로는 미간을 찌푸린 채 턱을 베고 생각에 잠겼다. 이상하군. 그는 중얼거렸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루프를 얻기 위해 동료를 희생해야 할 정도로 잔혹한 규칙이 왜 필요한 거지? 루프 거래가 정말 이런 곳에서 벌어지는 걸까? 한편 주변의 용병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 명은 흥미로운 듯 나쁘지 않네? 라고 말했고 다른 한 명은 미로는 누구지? 루프 상인인가? 라고 궁금해했다. 그들의 웅성거림은 시론을 더욱 경계하게 만들었다.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만장일치 규칙. 그것 때문에 상황이 꽤 복잡해지는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맹목적인 다수에게 자신의 의지를 쉽게 강요하는 단 한 명의 지배자. 모두가 합의하는 것보다 한 명이 다수를 압도하는 것이 더 쉽겠지. 시로는 규칙 뒤에 숨겨진 교묘한 함정을 깨닫고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혼잣말을 했다. 이건 생각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 바로 그때 근처에 있던 한 용병이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인 표정으로 무심코 말했다. 그냥 그런 거였어? 그는 시론이 방금 간파한 치명적인 위험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용병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거만하게 웃으며 시론의 일행을 도발적인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그는 오만하게 말했다. 저 꼬맹이 넷만 해치우면 우리 넷이 들어갈 수 있어. 어때? 노골적인 협박에 시론에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침착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귀찮게 됐네. 대장이라는 놈이 저렇게 비이성적이라니 라고 생각했다. 그는 적어도 저 대장이라는 자의 동료들은 문제를 더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실제로 한 여성 용병은 부드럽게 만류하며 말했다. 바로 시작하죠. 여기서 너무 오래 지체할 수 없어요. 제지당한 대장은 불쾌한 듯 고개를 돌리며 짜증스럽게 중얼거렸다. 저 꼬맹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상황이 누그러진 것을 확인한 용병단의 여성은 시로네에게 돌아서서 제안했다. 이제 순서를 정할까요? 시로네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제안했다. 화력이 약할 수도 있으니 검사들이 마법사들보다 먼저 가는 게 어때요? 여성 용병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동의해요. 당신도 시험이 저 구체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하는군요. 시로네는 훌 끝에 있는 신비한 검은 구체를 바라보며 명확하게 설명했다. 네, 커고는 전사 부족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저 구체는 무한한 양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곳의 배치조차도 구체에 대한 공격을 더 쉽게 만들잖아요. 좋아요. 그녀는 거들먹거리는 눈빛으로 시론의 일행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녀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현재 상황을 즐기는 듯하더니 능글맞은 말투로 말을 이었다. 그럼 검사 중에서 먼저 나올 사람 있어요? 노골적인 도발에 다른 용병이 분개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고 관자놀이행은 핏줄이 솟아올랐다. 시론에는 시선을 돌려 친한 친구를 바라보았다. 엘지는 리안을 걱정하고 있었지만 그는 흔들림 없는 굳건한 표정으로 굳건히 서 있었다.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리안이 낮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돌바닥에 발을 내딛는 소리는 단호하게 울려 퍼졌고 그의 발걸음마다 굳건한 자신감이 느껴졌다. 거대한 검을 짊어진 그의 모습은 위풍당당했으며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욱 늠름해 보였다. 뒤에서 에이미는 걱정스러운 듯 주먹을 꽉 쥐었고 엘지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리안, 조심해! 그러자 다른 용병이 조롱하듯 으르렁거렸다. 왜 그래? 벌써 겁먹었나? 그는 고함을 지르며 그들을 도발하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갑고 흔들림 없는 시선뿐이었다. 고풍스러운 대강당, 돌바닥에는 금이 쩍쩍 갈라져 있었다.
그곳에 홀로 선 리아는 속으로 생각했다. 여기가 전장이라면 난 최전선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모아야 해. 그렇지, 시로네? 등 뒤에서 시로네는 변함없는 믿음이 담긴 눈빛으로 오랜 치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난 널 믿어, 리안! 족장의 목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지며 상기시켰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시도 횟수 제한은 없으니까. 리아는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고 강당 중앙에 떠있는 검은 구체를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주먹이 닿기도 전에 구체 표면에 하얀색 숫자 1이 갑자기 나타났다. 리아는 우뚝 멈춰서서 놀란 듯 외쳤다. 1? 뭐야 이거? 그 모습을 본 시로네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질렀고 옆에 있던 에이미도 걱정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신들의 언어로 답을 받을 거라고 했잖아. 저 숫자가 바로 그거야. 리안, 당장 물러서. 시로네의 경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검은 구체는 맹렬한 붉은색으로 변하며 눈부신 빛을 뿜어냈다. 빛이 사라졌다. 리아는 고개를 숙여 구체를 바라보며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젠장, 실패했네? 하지만 실망감은 곧 사라지고 결연한 미소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제 알겠어. 그는 말하며 망설임 없이 등 뒤에 검자루를 잡았다. 금속이 칼집에 스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리아노게는 우뚝 선 채 터무니없이 큰 대검의 자루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다. 그는 목표로 삼은 구체를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다. 네가 그걸 공격하면 구체의 숫자가 나타날 거고 그걸 넘어서려면 하얀 빗줄기가 필요하다는 거지, 맞지? 말을 마친 리아는 온 힘을 다해 거대한 검을 높이 휘둘렀다. 번뜩이는 검날이 공기를 가르며 눈부신 궤적을 그렸다. 발코니에서 지켜보던 용병들은 넋을 잃고 입을 쩍 벌렸다. 뭐야, 저 녀석이 저런 걸 휘두르고 있다고? 한 용병이 더듬거렸다. 다른 용병은 의심스러운 듯 말했다. 말도 안 돼. 합금으로 만들었을 거야. 하지만 순철로 만들었다면 저걸 들어올리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할 텐데. 아래에서는 에이미 카미스의 얼굴이 걱정으로 창백해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리안! 하고 외쳤다. 그녀와는 반대로 시로는 흥분한 미소를 지으며 부숴버려! 라고 크게 소리쳤다. 엘진 또한 열정적으로 응원했다. 짓눌러버려! 리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으르렁거리며 검을 힘껏 내리쳤다. 거대한 검날이 엄청난 힘으로 쏟아져 내릴 때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건 할아버지가 나에게 준 검인데 비록 내가 할아버지한테서 훔쳐온 거지만. 리아는 발을 디딤돌 바닥에 콱 내려찍었고 그 충격에 바닥은 갈라졌다. 이번이야말로 이 검을 시험해볼 완벽한 기회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눈을 권능의 빛으로 번뜩였다. 동시에 그는 거대한 대검을 휘둘러 눈앞에 검은 구체의 벼락 같은 일격을 가했다. 칼날이 목표에 닿는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쨍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눈부신 금빛 폭발을 일으켰다. 충돌로 인한 에너지는 강력한 충격파가 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리안의 표정은 즉시 바뀌었다. 힘껏 버티던 그의 얼굴은 극도의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외쳤다. 뭐지? 분명히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어. 마치 모든 힘이 흡수된 것 같아. 차가운 땀 한 방울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손에 들린 대검은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졌고 그의 일격에 담긴 모든 힘은 공기 속으로 사라진 듯했다. 그는 그의 눈을 믿지 못했다. 검은 구체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본인이 내린 일격은 양목을 쳐다보는 것처럼 전혀 효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자기 자신에게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리안의 검이 멈추자 붉은 구슬 위에 241이라는 숫자가 밝게 빛났고 이어서 차가운 글씨로 실패라고 떴다. 리안은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움과 극도의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절친한 친구를 돌아보며 신이 나서 말했다. 241이라고? 내 공격이 241배나 더 강하다는 뜻이야? 실언해, 한 번 더 해봐도 될까? 뒤쪽에 서 있던 에이미와 엘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외쳤다. 다리가 떨리고 있어! 실제로 전력을 다한 공격 후 리안의 다리는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고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휘청거렸다. 시로네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괜찮아? 몸은 좀 어때? 리안은 숨을 헐떡이며 겨우 몸을 지탱했다. 내 모든 힘을 흡수한 것 같아.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듣고 시로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그는 잠시 구슬을 관찰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저 숫자는 공격의 강도를 나타내는 거였어. 리아는 혀를 차며 짜증스러운 듯 중얼거렸다. 채, 스키마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통과했을 텐데. 그때 근처에 있던 덩치 큰 용병이 오만하게 웃으며 조롱하는 말투로 말했다. 빠하하하, 스키마 사용법도 모르는 건가? 내가 봤을 때 저 검은 그냥 합금일 뿐이야. 내가 저걸 박살내는 걸 보고 배우라고. 그렇게 말하며 용병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만만하게 구슬로 향했고 그의 얼굴에는 경멸감이 가득했다. 반면 리아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고 그의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한 번 더 해보고 싶은데?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또 다른 용병이 자만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덧붙였다. 저 꼬맹이가 241점이면 나는 2000점은 나올 거야. 사슬이 공중에서 쇳소리를 내며 울리는 가운데 거구의 용병이 무기를 휘둘렀다. 쇠사슬 끝에 매달린 가시철퇴는 죽음의 궤적을 그리며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을 박살낼 듯 위협적이었다. 에이미는 불안한 눈빛으로 어둠의 구체를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테스, 저 사람은... 엘즈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날카로운 초록색 눈으로 상대를 분석했다. 그래, 그는 힘의 지도를 사용하는 사람이군. 검 대신 둔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일 거야. 투기장 아래에서 용병은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터뜨리며 우와! 무기에 모든 힘을 실었다. 그는 머리 위로 가시철퇴를 휘둘러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 다음 있는 힘껏 내려쳤다. 굉음과 함께 땅이 끔찍한 공격의 힘에 갈라졌다. 용병은 승리에 도취된 듯 오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하, 꽤 괜찮았어. 끝이다. 순간 그의 입가에 번지던 승리의 미소가 굳어졌다. 말은 중간에 끊기고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경악과 혼란으로 가득 차 둥그레졌다. 웅장한 쾅 소리가 울려 퍼지며 힘 측정 구슬에서 붉은 빛이 터져 나오고 248이라는 숫자가 나타났다. 이게 대체 뭐야? 용병 한 명이 경악하며 소리쳤고 그의 얼굴과 주변 동료들의 얼굴은 극도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방금 주먹을 날린 덩치 큰 용병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결과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는 불만스러운 듯 으르렁거렸다. 이거 고장난 게 분명해. 내가 그 꼬맹이보다 7점밖에 높을 리가 없어. 그때 엘진이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금발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다. 이게 장난감인 줄 알아?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네 차례 끝났으면 이제 꺼져. 용병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 명이 골똘히 생각하며 말했다. 아마 절대적인 힘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닐 거야. 뭔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는 휙 돌아서서 리안과 에이미를 향해 의심과 적개심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이 스키마를 사용할 수 없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근거 없는 비난에 리아는 격분하며 이마에 핏줄이 솟아올랐다. 그는 고함을 질렀다. 일부러 날 더 화나게 하려는 거냐? 졌으면 입 다물고 내 친구가 보여주는 거나 봐. 엘진 테스는 근발머리를 바람에 날리며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깊은 균열이 새겨진 돌바닥 아래의 광활한 공간을 내려다보았다. 칼집에서 가느다란 검을 천천히 뽑아낼 때 날카로운 금속 마찰음이 울려 퍼졌다. 엘진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내 검술이 실제로 얼마나 유용한지 항상 궁금했어. 갑자기 그녀는 눈을 번쩍 떴다. 에메랄드빛 눈동자가 위용할 정도로 빛났다. 그녀가 칼날을 번뜩이며 자세를 취하자 호전적이고 극도로 흥분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떠올랐다. 재밌겠는걸? 멀리서 그 무시무시한 변화를 모두 지켜본 리아는 식은땀을 흘리며 초조하게 중얼거렸다. 살살 좀 해주세요.